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투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녀로 주변의 평범한 일상에서 항상 특별한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축제가 열리던 날, 에투알은 마을 광장에 있는 오래된 연못 근처에서 홀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금색으로 빛나는 작은 사과였습니다. 에투알은 이 황금 사과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과를 집어 들자 갑자기 강렬한 빛이 에투알 주위를 감쌌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으며 공기는 마법 같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을 탐험하던 중 한 형형색 새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는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었고 자신을 피에르라고 소개했습니다. 피에르는 에투알에게 이곳은 르브르라는 마법의 세계이며 이곳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금 사과는 이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였고 에투알이 이 세계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투알은 피에르의 안내로 르브르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황금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나무의 아래에는 이 세계의 지혜로운 수호자인 벨리아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벨리아르는 그녀에게 황금 사과를 발견한 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두 세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투알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특정한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벨리아르는 그녀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본래의 용기를 되찾아야만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에투알은 피에르와 함께 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속 용기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투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감과 결단력을 되찾았고 그것이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가장 큰 시련인 어둠의 동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동굴은 그녀의 두려움이 응축된 곳이었고 많은 전설들은 그곳을 통과한 자만이 주요 사명을 완수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지만 에투알은 자신의 빛을 믿고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서 에투알은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와의 여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 덕분에 그녀는 결국 두려움을 해소하고 동굴의 끝에 있는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투알이 어둠의 동굴을 통과하자 벨리아르는 그녀에게 사과를 현실로 가져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황금 사과는 이제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였으며 에투알은 이를 통해 항상 평화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모험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용기와 이야기로 인해 마을은 더욱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황금 사과는 마을 광장의 연못 근처에 놓여졌으며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에투알은 두 세계의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고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투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며 진정한 용기를 찾고 또 세계의 다리가 되어 계속해서 그 균형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프랑스 전역의 동화로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 시골의 큰 숲 깊숙한 곳에 작은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늑대는 다른 늑대들처럼 무리와 다니기보다는 혼자 지내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자신의 작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숲의 다양한 새들과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작은 늑대는 숲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들어가 점점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는 아름다운 호수에 도착했어요. 호수의 물은 수정처럼 맑고 부드럽게 찰랑이는 모습이 마치 꿈속의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호수 근처에는 매우 키가 크고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늑대는 호수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자연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호수 속의 늑대는 눈이 반짝이고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털도 햇빛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놀란 늑대는 호수의 신비를 알아내기 위해 물속으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호수의 맑은 물속에서 커다란 거북이가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북이는 오랜 세월 동안 여기에 살면서 호수의 비밀을 지키고 있었던 존재였죠. 거북이는 늑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호수는 마법의 호수라네. 너는 선택받은 존재여서 이 호수의 마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란다.
너의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호수의 마법이 너를 변화시킨 것이지. 작은 늑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거북이에게 마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호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기회를 주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럼 호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줄 것이란다. 늑대는 거북이의 말에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경험했던 작은 행복들을 떠올리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물가 한가운데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늑대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부드러움과 용기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숲속의 다른 동물들은 그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늑대는 다시 자신의 숲으로 돌아갔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도우며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는 숲의 깊은 곳에 있는 마법의 호수를 찾아가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호수의 평화로운 물결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 호수는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다는 듯 늑대를 맞아주었습니다. 전설은 이렇게 계속 이어졌고 작은 늑대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숲을 지키는 모든 존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 중부의 깊은 숲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별빛 마을이라 불렸습니다. 숲의 가장자리에는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며 숲에 사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될 때마다 숲 중앙의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모여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옛 전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은 빛나라 요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빛나라 요정은 별빛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숲을 지켜온 요정으로 그녀의 황금빛 날개는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반짝였다고 합니다. 이 요정은 숲의 평화를 유지하고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빛나라 요정이 숲속에 남기는 작은 이슬 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로이즈였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숲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엘로이즈는 항상 숲을 거닐며 나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작은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빛나라 요정을 만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밤 엘로이즈는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을 보고 숲속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나무들의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충분히 맑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숲 깊숙이 들어가 작은 개울을 건널 때쯤 뭔가 이상한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빛은 바로 숲의 오래된 전설 빛나라 요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금빛 날개를 펄럭이며 엘로이즈를 반겨주었습니다. 엘로이즈는 너무나도 기뻐 눈물을 흘리며 요정에게 말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을 만나 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요정은 엘로이즈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이 숲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면 이 숲은 항상 내게 행복을 선물할 거란다. 그날 밤부터 엘로이즈는 더욱더 숲을 아끼고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전하며 숲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엘로이즈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별빛 전설로 영원히 전해졌고 마을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별빛 마을의 사람들은 숲을 걸을 때면 엘로이즈와 빛나라 요정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작은 행복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별빛이 가장 반짝이는 날이면 아이들은 엘로이즈가 그랬던 것처럼 숲속 탐험을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을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보답받는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신비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하늘을 나는 나무라 불리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나무는 마을 중심의 광장에 우뚝 서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무의 잎은 놀라운 색깔로 변하였다. 한 해 여름 어린 소녀 루시는 하늘을 나는 나무의 신비에 크게 매료되었다. 루시는 언제나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였기에 그녀는 나무의 비밀을 풀기 위해 친구 노아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늘을 날 수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일이라면 노아도 기꺼이 동참했다.
로시와 노아는 하루하루 나무 주변을 관찰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시는 나무의 아래에서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바깥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자 그들은 마법 같은 세상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나무의 내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내부는 수많은 마법의 생물들이 번성하고 있었고 각각의 생물은 나무의 성장과 비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로시와 노아는 그들로부터 하늘을 나는 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마법의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무는 세상의 다른 여러 차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문을 통해 다양한 차원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무의 마법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해가 지날수록 나무의 마법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비밀을 풀고 나무를 보호해야 했다. 마법의 생물들은 어린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역할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로시와 노아는 그 임무를 맡아 많은 차원을 여행하며 마법의 비밀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고 용기와 우정, 희망의 의미를 배웠다. 또한 그들은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마법의 씨앗을 찾아냈으며 그것이 나무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고 로시와 노아는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들은 마법의 씨앗을 결국 하늘을 나는 나무의 뿌리 아래에 심었고 마을은 그로 인해 다시 놀라운 활기로 가득 찼다. 나무는 더욱 강력해져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서로 웃으며 말하곤 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무지개를 보았고 오직 우리만이 그 세계를 알지. 로시와 노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험을 자주 이야기하며 나무의 비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로 전수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